자는 동안에도, 여행 중일 때도,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돈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삶은 누구나 꿈꾸는 삶입니다. 패시브 인컴은 원래 부자가 되는 전략이나 재테크 철학 또는 자유를 얻는 지름길 같은 것에서 유래된 말이 아니라 1986년 미국 국세청이 부자들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세법상의 분류 용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케터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패시브 인컴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었고 클릭을 유도하는 미끼가 되었으며 책 제목이나 온라인 강의 홍보에 붙는 마법의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금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이 단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는 현대판 환상으로 재포장된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패시브 인컴이 실제로 무엇이고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내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으며 마케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환상들을 조금 깨보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 모두가 패시브 인컴을 원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극적인 문구들을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연예인이 아닌 한 유튜브 채널은 제대로 성장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장된 수익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푼돈만 법니다. 온라인 스토어는 밤 10시 넘어서도 고객 문의가 들어오며 수많은 광고 대행의 연락이나 해외 공급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정신이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직업을 하나 더 갖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본, 시간, 그리고 전문성,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본은 말 그대로 돈인데 당연한 말이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시간은 몇 주나 몇 개월이 아닌 몇 년이 필요합니다. 즉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패시브 인컴을 구축할 수 있죠? 라고 묻는 건 잘못된 질문이고 진짜 질문은 이거여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입니다. 결국 이게 핵심이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패시브 인컴이라는 건 결국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자산 유형 중 하나에서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가장 고전적인 패시브 인컴 모델 중 하나일 겁니다. 배당금은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분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받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가 가진 지분만큼 정당하게 받는 몫입니다. 애플이나 코카콜라 같은 대기업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플하고 가장 편한 방법처럼 들리시죠? 그냥 주식 사서 들고 있으면 배당금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배당은 여러분이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0만원어치의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간 수익은 고작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일 거예요. 이걸 경제적 자유라고 부를 순 없죠. 회식 한 번에 날아갈 수준의 돈이니까요. 결국 진짜 제대로 된 수익을 원한다면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포트폴리오에서 연 4% 수익률이라면 연간 약 4천만원 정도가 생깁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의미 있는 소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배당 소득은 확실히 패시브 인컴이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의미 있는 소득을 얻기 위해선 결국 큰 자본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집 하나 사서 임대 놓고 월세 받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듣기에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상 부동산을 구입하고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를 받으면 되는 건데 이걸 실제로 해본 사람은 압니다. 머리 아픈 일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따라오거든요. 월세 밀리는 세입자도 있고 새벽 5시에 화장실 누수가 나거나 배관이 막히는 상황, 재산세, 보험료, 수리비, 각종 규제에다 공실 리스크까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부동산 강의파리 말은 무조건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아이디어나 창작물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우리가 쓴 책이나 작곡한 음악, 소프트웨어, 보유한 특허, 제품 디자인 등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될 때마다 로열티를 받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강의가 정말 많은데 정작 핵심을 알려주는 강의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벚꽃엔딩은 발매 10년이 넘은 지금도 매년 3억 원에서 5억 원대의 저작권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러나 똑같은 노래를 그냥 스튜디오 가서 제작한 뒤 공개했다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것의 핵심은 퀄리티가 아니라 노출도입니다. 로열티 수익은 규모가 커질수록 강력해지지만 그 규모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장벽이며 사람들, 특히 강의파리들 대부분은 잘 얘기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패시브 인컴의 꿈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디지털 컨텐츠 때문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평생 팔아라. 정말 달콤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엔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수익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아무도 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콘텐츠의 수명입니다. 강의든 영상이든 뉴스레터든 몇 년 동안 유지되는 수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일주일에서 길어야 몇 달 정도입니다. 그 이후엔 조회수나 검색량은 서서히 줄고 수익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돈을 벌어주는 구조니까 패시브 인컴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영상을 계속 만들어야 유지가 됩니다. 이제 패시브 인컴의 숨겨진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패시브 인컴은 분명히 비용이 존재하는데 강의파리들은 아무도 이걸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패시브 인컴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더 이상 들지 않을 뿐입니다. 배당금, 부동산, 로열티, 콘텐츠 등 모든 수익원은 초기에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돈이 없다면 시간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기획하고 쓰고 만들고 업로드해야죠. 시간이 없다면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최소한 본인이 기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된 내용을 구현화하려면 외주를 줘야겠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 그리고 위임을 해서 스케일링 해야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비용이 들죠. 이것들이 모두 구축이 되었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돈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도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비용을 다 지불해 놨습니다. 초반에 직접 만들다가 조금씩 외주 비율을 늘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위임을 하여 시스템을 자동화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패시브 인컴에 대한 진짜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마인드셋 자체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패시브 인컴은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직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고 있다면 패시브 인컴은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한 달 동안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돈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 인구의 99%는 이걸 일해서 해결합니다. 자유는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필요로 하는가와 그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어오는가에서 옵니다. 진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현명하게 소비하고 자산을 사서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자신의 고정 지출을 커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패시브 인컴은 편한 삶의 결과이지 편하게 사는 법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돈 안 벌고도 사는 법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고 그걸 자산으로 바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